이런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요.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XRP 시장은 미국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10억 달러나 흘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지루함이다라고 부르지만요. 통찰력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가격이라는 파도가 아니라 이 깊은 곳에서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셔야 돼요. 이런 깊은 침묵 끝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폭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거대한 자금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리플의 XRP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새롭게 출시된 XRP 기반 상장지수 펀드 ETF의 출범 단 한 달 만에 무려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참고로 XRP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개발한 디지털 자산이죠. 이 초고속 국제송금을 주목적으로 탄생시킨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놨을 정도로 이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보통 이렇게 막대한 매수세를 하면 가격이 들썩일 만도 한데요. 이상하게도 현재 XRP 가격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체 XRP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살펴보자면요. 이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출시된 지 한 달 남짓된 XRP ETF 5개 운용자산 총액이 이미 8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서 10억 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게 현재 미국 월가의 평가입니다. 이들 ETF가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을 모두 다 합치게 된다면 약 3억 3,900만 정도의 XRP에 달하고, 얼핏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XRP 전체 유통량의 0.339%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XRP의 0.3% 이상이 불과 딱 한 달 만에 월가 펀드들로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이 0.3%라는 숫자 자체가 언뜻 생각해봤을 때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시가총액이 거대한 XRP의 유통량 0.3%를 단숨에 이렇게 흡수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가 없는 변화라는 거. 이 과거에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제도권 자금이 XRP로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이런 ETF들을 살펴봤을 때 카나리 캐피탈의 XRP ETF가 1억 5천만 XRP로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워이즈의 ETF도 8천만 XRP를 담아서 두 번째로 큰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 펀드들도 뒤이어서 총합 3억 3천만 개 정도의 XRP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셈이겠습니다. 이들의 하루 거래량도 합쳐가지고 4천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와이즈 ETF만 해도 일일 거래 대금이 1,530만 달러에 이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요. 이 단순한 기대감이라거나 홍보가 아니라 실제 월가 자금이 XRP 시장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XRP 가격이 폭등해야지 정상처럼 보입니다. 이 기관들이 앞다퉈서 수억 달러 규모로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테죠. 근데 11월 말 현재 XRP 가격은 2달러 초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변동폭이요. 1% 내외로 상당히 미미하고 일주일 누적 상승률은 약 14%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4%라는 게 일반 증시에서는 대단한 수익률이지만요. 암호화폐 특유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의외로 조용한 편이라는 거. ETF 출시량 월가 자금 러시에 비해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의문들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부재인데요. 즉 시장 참여층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쪽은 거의 미국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고, 정작 암호화폐 가격의 폭등을 이끌곤 했었던 이 개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돈은 월가의 큰 손들만 넣고 있고 일반 대중의 자금들은 관망세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한쪽에서만 조용히 늘어날 뿐이지 이 전체 시장의 광풍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이 10억 달러를 누군가가 산다면 이 기관이 살 때랑 개인들이 살 때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매수하죠. ETF 같은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분산 매입하고 가능한 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서 이 포지션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시장가로 사들이기보다는 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가격대를 나눠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때로는 장외거래 OTC로 직접 거래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에 기관 매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 실제로 XRP ETF들의 자금 유입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는 가격에 큰 파동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미국 월가 입장에서 가격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면 이 자기들 매수 단가만 높아지니까 최대한 조용하게 많이 담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대체로 뉴스나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특히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나만 빼고 전부 다 돈 버는 것 같다. 이런 포모 심리가 발동을 하면은 경쟁적으로 매수에 뛰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매수 주문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호가를 순식간에 밀어올리게 되는 거고, 지난날의 암호화폐 강세자 등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초기에는 기관이나 소수 고래들이 매집하다가도 막판 불꽃은 늘 대중의 광풍이었습니다. 2017년 말이라거나 2021년 초 이때 폭등장도 결국 글로벌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달려들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리플의 XRP는요, 2017년 불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극적으로 겪은 바가 있다라는 거. 이 당시 XRP 가격은 몇 센트 남짓한 수준에 시작해서 불과 두어 달 만에 3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이게 바로 리플사의 은행 제휴 소식과 함께 차세대 국제송금 화폐라는 이 기대감에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홍수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진 2018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개인분들께서 큰 손실을 보는 이런 뼈아픈 기억을 남기기도 했었죠. 한편 2021년의 암호화폐 대호황 시기에서는요, XRP가 이런 글로벌 광풍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었는데 SEC 소송 여파로 인해서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XRP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그해 XRP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고, 이전 최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머물렀었다라는 거. 즉 XRP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 지난 강세장에서 제대로 비상하지 못한 한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소송 족쇄가 풀린 지금 시점이야말로 그 잠재력을 펼칠 기회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열기는 그때만 못한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XRP 시장에서는 그 마지막 불꽃 역할을 해줄 대중 참여가 잠잠한 상태라는 거고, 미국 월가의 조용한 러브콜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정작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옆에서 구경만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마치 먼저 움직이는 똑똑한 돈과 뒤늦게 따라오는 군중의 돈, 이런 양강 구도가 펼쳐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왜 그럴까요? 몇 가지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XRP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 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한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었죠. 다행히도 작년 당시 2023년 중반의 법원 판결을 통해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이 일부 인정이 됐고, 그 상황이 반전됐다라는 거. 이런 법적인 명확성이 바로 올해 월가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 ETF에 뛰어들 수 있었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의 심리는요, 그렇게 빨리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소송 리스크랑 가격 부진을 몸소 겪은 개인분들께서는 이제 막 올라온 호재들의 신뢰를 쌓는 중일지도 모르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려면요, 아직까지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시 경제적인 환경과 투자 트렌드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2025년 현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랑 유동성 조여짐의 여파를 겪어왔었죠. 이 개인분들께서 2021년처럼 무작정 위험자산에 달려들기보다는 이것보다 신중해진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지만요, 아직까지 대중적인 광풍이다라고 부를 만큼의 열기는 아닙니다. XRP의 경우에도 ETF 출시 소식으로 기관 자금은 움직였었지만 이 대중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관망 심리 뒤에는 거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기조로 인해서 투기적인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 못했었고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현금 확보라거나 안전자산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죠. 향후의 경기 국면이 바뀌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를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럼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때 리플 XRP처럼 이미 제도권 기반을 갖춘 자산들은 새로운 큰손과 개미 랠리의 주역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잠깐 공급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XRP가 특별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리플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XRP 물량이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있고, 매달마다 일정량의 XRP가 시장에 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 정도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해제가 되는데요. 이 중 사용되고 남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에 제대로 예치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달 신규 공급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12월 1일에도 예정대로 10억 XRP가 풀릴 예정이고요. 물론 리플사가 이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지는 것들은 아니고 부분의 물량에 대해서 다시 잠근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 달마다 새로운 물량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XRP를 매수하는 와중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꾸준하게 공급 증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유통량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주요 거래소들이 보유한 XRP 잔고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가 목격이 됐는데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일부 XRP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서 장기 보관이 되거나 ETF 보관고 같은 것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시장에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유통량 감소 현상은 나중에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가격 상승 탄력을 한층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 수요의 불꽃이 당겨지지 않아서 조용하지만요. 비유드리자면은 연료는 가득 차고 또 매물은 말라가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요랑 공급에 미묘한 힘겨루기도 가격을 잠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공급 증가 자체가 이미 예고되고 정리화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진 않습니다. 정작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수요의 질적인 변화인데요. 지금처럼 기관에 계획된 매수만 존재하고 군중 심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격이 천천히 오른다거나 횡보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젠가 대중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또 동일한 공급량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가격 향방에 키를 쥐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투자 심리랑 이 시장 참여층의 변화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관건은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발할 계기가 생길 것인가 여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XRP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이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월가의 분위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 전통 금융의 거물이 공개적으로 XRP의 가치를 인정한 거,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첫째 주부터는 미국 시장에 21 쉐어즈 XRP 현물 ETF가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SEC의 관련 절차를 전부 다 통과했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BZX에서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보수가 0.5%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투자자들이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린다는 거. 유럽과 미국을 잇는 큰 자금줄을 가진 21 쉐어즈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XRP ETF에 접근하지 못했었던 자금들까지도 새롭게 유입된다면 XRP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비단 기관뿐만 아니라 차후에 개인분들에게도 심리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다는 거. XRP가 이제는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거겠죠. 국제 무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깜짝 승인 소식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금융규제청 FSRA 측에서는 최근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법정화폐 연동 토큰으로 분류하면서 이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중동의 규제 당국이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를 제도권 금융에서 쓸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단순 스테이블코인 하나를 허가한 게 아니라 리플과 XRP 생태계에 대한 신뢰의 표명으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 RLUSD는 XRP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인데요. 이 은행들과 기관들의 거래에 쓰일 길이 열렸다는 거고, 이 소식이 가지는 무게가 절대로 적지가 않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중심지 중에 한 곳인 중동에서도 리플의 기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곧 XRP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물 금융 시스템과도 연계되는 이런 토대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한편 XRP의 실질적인 활용들은요, 이미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 현재 리플이 제공하는 ODL 국제송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XRP가 거래되는 규모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 2분기에만 ODL을 통해서 처리된 국제송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아시아랑 중동을 포함해서 남미까지 여러가지 전세계 90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XRP 기반 송금을 도입한다라거나 이 시험 운영한 결과예요. 이렇게 막대한 실거래 자금이 XRP를 매개로 움직였다? XRP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띄진 않더라도요. 이런 실제 사용 증가 자체가 투자 측면에서도 XRP의 내재 가치를 꾸준히 떠받치는 이런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규제랑 인프라 측면에서의 진전 자체가 투자 심리에서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눈에 띄게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판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입하는 거겠죠. 미국 월가의 움직임, 새로운 ETF 등장, 국제적인 승인, 그리고 실전 활용 사례까지도 이런 퍼즐 조각들이 전부 다 맞춰지면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언젠가 끼워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 역사상 대중의 참여는 보통 뒤늦게 폭발적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현재 XRP 시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요. 이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물길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사실 리플 XRP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유명했던 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술이나 자산이 대중에 각광받기까지는 늘 이런 간극이 존재해왔다는 거. 이 초창기에는요, 소수의 선도 투자자라거나 기관이 가능성을 알아보고 뛰어들겠지만 대중들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신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 너도 나도 식의 광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2017년 XRP 광풍 그리고 2025년 현재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한 가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기대 심리만으로 급등을 했더라면은 지금은 제도권 편입과 실제 활용이라는 이 든든한 버팀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2025년 XRP는요, 규제 명확성 확보됐고 금융기관 참여하고 있고 기업들의 활용 사례까지도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황입니다. 이게 향후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뿌리가 과거보다 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장이 과열되면 일시적인 거품 현상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요. 이전에 비해서 지속성과 신뢰도가 뒷받침된 상승 시나리오를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하셔야 될 기준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바로 개인분들의 관심 전환 여부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 거래량의 급증과 특히 소규모 거래 비중의 상승들 그리고 온라인 검색량과 소셜미디어 언급량의 급등까지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XRP 관련된 키워드가 대중 매체의 빈번히 오르내리고 이 신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요. 이런 것들이 곧 XRP 가격에 날개를 달아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이런 신호가 없이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만 계속된다면은 이 가격은 완만한 상승 또는 현재 수준 유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환경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거. 기술적인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 개인 참여가 끝내 부진하다고 해서 XRP의 잠재력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랑 리플 생태계 확장에 힘입어서 가격은 완만하나마 우상향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속도가 느리고 또 주목도가 낮아서 당분간 조용한 상승에 그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떤 계기로든지 이 대중의 시선이 XRP에 다시 집중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인 이 펀더멘탈의 힘이 비로소 가격에 응축되면서 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에 XRP가 현재 조용하게 힘을 비축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잠재력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에 달려있겠죠.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조용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움트는 시간이라는 점. 지금 XRP 시장은 겉보기에 고요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의 돈은 이미 움직였고 제도권의 문도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마지막 방아쇠겠죠. 이런 방아쇠가 당길 존재는 다름 아닌 일반 투자자들 자신입니다. XRP의 잠재력이 현실로 폭발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는 미국 월가랑 개미 투자자가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 지금까지 얌전하던 XRP 차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죠. 삼국지 최후의 승자 사마이가 보여준 고평릉의 연기가 떠오릅니다. 이 사마이가 정적 조상을 방심시키기 위해서 병든 척 연기하면서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었죠. 이 세상이 그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웃으면서 경계를 풀 때 오히려 사마이는 이불 속에서 몰래 칼을 갈고 있었고 지금 리플 XRP의 이런 지루한 가격 흐름은 마치 사마이의 병든 연기와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죽은 것처럼 고요하지만 이 물밑에서는 월가라는 거대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거. 사마이가 단 하루 만에 천하를 뒤집었던 것처럼 이런 침묵이 깨지는 순간 XRP 시세는 누구도 반응할 틈이 없이 강력하게 폭발을 해줄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시장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말은 정말 쉽죠. 막상 실전에선 이런 기본이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단순한 원칙은 늘 똑같습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비싸지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어지고 가격이 싸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라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게 복잡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기본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신기한 거는 이 심리를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컨트롤하기 시작하시면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분할 매도할 타이밍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건 단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쪽으로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무섭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그저 흐름을 이용해서 나만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일을 하거나 자는 중에 이 시장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플 같은 경우에도 목표 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팔고 나서 더 상승할까봐 걱정해서 못 파시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팔고 나서 더 오른 경우가 과연 있으셨을까요? 대부분의 상황은 팔고 나서 더 오를까봐 걱정하는 그 시점이 고점이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음 단기 고점이 찾아왔을 때 이 투자 심리는 또 흔들리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예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시면요, 이 시장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편해질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투자 시장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또 움직이는 경험들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